안녕하세요. 오늘은 13거래일 앞으로 다가온 2024년 4, 4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한 그 전망, 그리고 그러면 저희는 어떤 투자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어제 391달러, 397달러, 그리고 400.6달러에 각각 한 주씩, 그래서 세 주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앞자리가 3이 다시 왔더라고요.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비싸게 사지, 앞자리가 또 3이 되는 날이 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주를 모아갖고 406달러, 400달러 초반에도 488달러보다는 또 80달러 가까이 싸잖아. 그런 마음으로 한 주를 또 모아갔습니다. 저는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이번이 19번째 맞이하는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18번을 경험을 했었고요.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가져다 준 정말 테슬라의 실적 시즌인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4대 6에서 3대 7 정도로 기쁨보다는 슬픔을 안겨줬던 그런 실적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포인트는 그런 슬픔만 조금 더 가져다 주었던 실적 시즌이 앞으로는 오히려 기쁨이 더 많아지는 실적 시즌이 우리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 이유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 이제 6월부터 저희는 테슬라 투자를 했기 때문에 2020년 그러니까 2, 4분기 실적 발표 결과부터 이제 제가 이제 쭉 봐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4년 전에 실적 발표에 대한 기억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2020년도와 2021년도까지 어떤 실적 시즌의 흐름을 보면은 항상 그래왔던 건 아니지만, 워낙 테슬라가 그때는 전년 동기도 아니었어요. 분기 대비해서, 직전 분기 대비해서 그때는 성수기, 비수기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비수기 때, 그러니까 지금 1, 4분기가 비수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워낙 테슬라의 분기별 상승세가 높았기 때문에 가장 피크였던 4, 4분기 때보다도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인도량이 더 좋았다는 뜻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런 시나리오가 또 한 번 더 나와줘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분기별 고속 성장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면은 슈퍼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은 뉴스에 팔아라라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항상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테슬라 주가에는 좀 그래 왔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이제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완전히 이제 투자자분들의 투자 패턴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테슬라가 그때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영업 이익부터 현금 흐름, 이 모든 부분들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빅테크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속 성장은 물론 뭐 2, 3년 후 당장 이제 올해부터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는 성장세가 완전히 이제 고속 성장주로서 테슬라와는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냉정한 시각에서 테슬라를 바라보는 것 같고 실적 시즌을 평가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이 미스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시즌에, 그 분기에는 미리 실적 시즌 전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그것은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다른 회사와 조금 다르게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2023년 이후로 이미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려 놨는데, 그러면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또 저점에 또 놓여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패턴인데, 테슬라는 그 전에도 떨어뜨려 놓고 실제로 실적이 안 좋으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때리는데 또 때리는 그런 패턴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테슬라가 워낙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테슬라가 우리가 모르는 서프라이즈를 안겨줄 수 있다. 지금 시장 우려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한 어떤 영업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준 적이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가 테슬라 투자를 하는데 특히 실적 시즌에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대를 한번 가져볼까? 그런 심리가 있다가 그 심리가, 그런 실제 결과에서 실망감으로, 아무것도 없네. 그냥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그냥 나와버렸네 하는 그 실망감이 또 주가를 더 하방 압력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슬라가 2024년 3분기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시장이 열광을 했죠. 근데 그 이전에는 자그마치 5분기 연속으로 테슬라 실적이 분기별로 5분기 연속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부합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 시즌에는 2024년 1분기를 제외하고는 미스가 나면은 그대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해 왔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라 실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19번째 이제 맞이하는 실적 시즌에서 18번을 회고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실적 시즌에 보면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실적 발표,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나오죠. 숫자가 나오고 EPS의 컨센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평가를 받는 실적 재무제표 발표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 그리고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저도 그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실적 발표,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의 어떤 평가하고 가이던스하고는 따로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나빠도 가이던스에서 일론이, 그리고 매니지먼트 팀에서 좋은 이야기, 뜻밖의 호재를 얘기를 하면은 주가가 그 하락분을 만회하고 회복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정반대의 상황, 실적이 좋은데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우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테슬라는 제가 18번을 콩콩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 뜻은 실적 발표가 있고 EPS가 미스가 나면은 가이던스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일론도 사람이잖아요. 일론도 가이던스 발표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 1시간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났는데 그 주가 흐름이 만약에 애프터마켓에서 7%, 8%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론도 사람입니다. 가이던스 발표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자산이 지금 불과 20분, 30분 만에 수십조가 날아가는 그 경험을 지금 한 상태에서 가이던스에 자기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썩 기분 좋게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모든 대본을 그대로 술술 읽고 가이던스를 맞추는 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컨디션도 중요하지만은 그 앞에 자신의 자산이 수십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가이던스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일론의 가이던스의 톤앤매너나 분위기나 이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으면 가이던스 때 일론이 시무룩합니다. 왜 저렇게 우울하게 얘기를 하지? 호재들이 많은데 왜 이 얘기를 안 하지 하는데, 그랬던 적, 일론이 뭔가 시무룩하고 말도 많이 안 하고 웃음소리도 안 들렸던 그런 때를 떠올려 보면 실적이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실적이 미스가 나가지고 시장이 생각보다 거기에 더 큰 반응, 더 큰 실망을 주가에 반응을 해서 주가가 막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걸 보고 난 뒤에 가이던스 때 그런 반응이었다. 근데 2024년 1, 4분기 때 주가가 실적이 미스는 했지만은 매우 예외적으로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로보택시의 그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약간 티저 형태로 이제 PPT 장에 띄워졌잖아요. 그것을 시장은 되게 열광을 했었거든요. 자, 그것을 보고 이제 주가가 그때 한 6%, 7% 올라갔어요. 애프터마켓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가지고 올라갔었죠. 자, 자신의 자산이 이제 20조, 30조, 많게는 50조 이렇게 늘어난 걸 자기가 눈앞에 불과 2, 30분 전에 발견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가이던스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일론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존에 안 하려고 했었던 조금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주주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도 즉흥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신감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자, 제가 그 경험들을 최근에 유독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제는 가이던스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실적, 그 숫자로 나오는 성적보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 흐름, 자, 그것이 가이던스 때 그대로 연결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에 여러분들께 하나의 소소한 팁을 드렸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애프터마켓 5%, 8%막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가이던스 때 일론에 등장을 하는 그 세션 전에 1시간 정도, 30분, 1시간 정도 브레이크 타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 불타기를 해보시라. 100% 맞진 않지만 현재까지 있어왔던 흐름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론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뭐라도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던지는 거예요. 업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그 브레이크 타임에서 추매를 하시면은 가이던스 때 일론의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더 이 분위기의 흥을 돋굽니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자, 이 패턴이 좀 있어 온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이제 빠져서 6, 7% 됐었을 때는 저처럼 이제 평생 한 주도 파지 않고 모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분할 매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있기 전에 조금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일부 조금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가이던스 때 분위기가 안 좋아요. 2023년 3분기 때도 그랬고 2024년 2분기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빠지니까 가이던스 때 분위기가 엉망입니다. 왜 저렇게 좋은 이야기가 지금 많은데 왜 저렇게밖에 이야기를 안 하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론도 인간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수십 조가 지금 없어졌는데 아주 밝게 막 희망스러운 이야기를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게 심리가 아주 크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테슬라의 실적 시즌 역시도 그 일론의 심리가 꽤 많이 반영이 된다. 왜냐? 모든 것들이 100% 완벽하게 짜여져 가지고 가이던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되게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제 일론의 그때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그 당시 심리적인 변동성이 주가 변동성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 전에 매수를 하고 그 애프터마켓의 주가 흐름을 보고 브레이크 타임에도 매수를 합니다. 만약에 10주 정도를 매수를 한다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브레이크 타임에 매수를 하려고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투자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실적 시즌에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두 세션을 나누는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재무제표가 나오는 실적 발표,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그리고 가이던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좀 투자를 한다. 물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투자한 것이 아니고 좀 발견을 한 것 같아가지고 전 분기부터 2024년 3분기부터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4분기 때, 2025년 1분기 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이어나가려고 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저도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니까 다 맞는 게 되더라고요. 늦게 맞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실적 시즌에, 저는 대형 이벤트 때 투자를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투자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 때 내가 틀릴 수 있고 맞을 수 있고를 모두 감안을 한 투자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가장 매력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분할 매수를 여러분들께 늘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부 다 플러스가 되더라. 결국은 모아가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실적 발표는 제가 경험했던 18번의 실적 발표와는 많이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월 29일에 발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9일이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시대가 열리고 난 뒤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정부의 요직을 맡고 난 뒤에 맞이하는 첫 번째 가이던스의 그의 등장이다. 이 부분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월 29일 날 처음으로 파웰 의장의 금리 결정을 하는 날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일이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간으로 1월 29일, 테슬라도 1월 29일에 발표가 되잖아요. 1월 29일 장이 한창인 이제 4시에서 4시 반, 새벽 4시에서 4시 반, 한국 시간으로. 그때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하고 그 뒤에 2시간 후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에 대한 인하가 이제 거의 물 건너갔죠. 3월 때까지 물 건너간 거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주가가 그렇게 조금 빠졌는데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분할 매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은 예상을 해보자면은 파웰 의장이 이제 금리 동결 결정을 거의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멘트를 날리느냐, 미래의 금리 결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곧바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 이제 파월 의장의 말에 따라서 다른 주식들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테슬라는 그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코앞에 그보다 더 큰 대형 이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가의 어떤 변동성은 파월 회장의 말로는 적을 수 있다. 그때 하지만 이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2024년 4, 4분기의 실적이 기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는 것인가, 우려를 가지고 맞이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파월 회장의 말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워, 이번 실적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공포가 있는 상황에서 파월 회장이 말에 또 더 부정적으로 정말 더 불안지에 부채질 하듯이 그런 말이 나올 경우에는 변동성이 오히려 더 클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일론이 이제 트럼프 시대에 엄청난 수혜를 받을 거잖아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희망 섞인 이야기들도 많이 할 거고, 특히 에너지 사업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EPS가 지금 컨센이 0.76달러죠. 0.76달러 컨센보다 확실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시즌을 맞이하기 전에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월 의장의 말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이어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저희는 남은 13거래일 동안 계속 모아가는 투자, 하루에 한 주씩 모아가는 투자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실적 발표 전과 실적 발표 중간 브레이크 타임, 그리고 실적 발표 후에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택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10주를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은 5주를 실적 발표 전에 매수를 하고 3주 정도를 브레이크 타임에, 그리고 2주를 실적 발표 이후, 가이던스 이후에 투자를 할까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